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다들 좋아하시죠? 그동안 한 해 1,0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수가 조금씩 줄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관광 트램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램이 위기의 한옥마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화와 문자, 페이스북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VCR을 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70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주 한옥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마을로 유일하게 도심에 자리 잡은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세계 최초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은 2017년 기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Yeah, the temple looks very pretty. What else? The architecture is very nice. It's very unique. It's something that we don't really see in Europe.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촌이었습니다. 백양 메리아스와 문화연필 공장 같은 기업들도 이곳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묶인 뒤론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결과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가명이 조선 500년 동안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전주 향교, 오목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는 경기전 요 네 군데를 중심으로 특히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에서는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회 산조축제가 열려서 5회까지 이어졌던 장소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졌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껑충 뛰고 전통 한옥의 모습이 훼손되는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한옥마을이 이미 정주 공간에서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옥마을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을 더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셈이죠. 한옥마을 오니까 되게 공연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공연도 없고 그냥 길거리가 조금 휑해서 아쉬웠던 것 같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관광객의 발길도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관광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종과 노선 등을 결정해 오는 2023년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2.0 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에 한옥을 더 짓고 다른 콘텐츠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 이 접근이 저희는 트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관광 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당 앞 광장을 비롯해 공원과 거리 등 특색 있는 명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건데요. 순환 노선을 이용하고 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It's quite fantastic and then so great for me. Then I can see around the city and then there's a lot of things. The way is quite okay. If let's say it's a very free time when we want to going up and down, it's easier. 한옥마을의 트램 역시 뉴질랜드와 비슷한 순환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해 경기전과 전동성당까지 둘러볼 수 있는 3km가량의 노선입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에 최소 10억 원이 넘는 제작 비용에 트램 1km를 가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0억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관광객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최적의 요금 체계를 찾아내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고 마땅한 볼거리마저 없어진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이 과연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시죠? 박주현 의원 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전주대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도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최영기입니다. KBS의 박웅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박웅 기자입니다. 또 서학동 갤러리길 김성균 협회장도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네, 서학동 갤러리길 협회장 김성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명실상부 전라북도의 최고 관광지이죠. 서울의 젊은이들도 요즘 백팩 메고 기차 타고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여기 전주가 연고지이잖아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한옥마을이 어쨌든 1,000만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체류하는 관광객이 매우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램을 생각하는 건 좋은 발상이긴 한데, 네. 예, 지금 이런 집중화의 문제, 한옥마을만 보고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숙박도 어려워지고 또 혼잡해지고 교통도 안 좋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램을 집어넣을 때 이 트램이 전주의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노선으로 기획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박웅 기자 나오셨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모 통신사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2년 전인 2017년 기준으로 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09만 7천여 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55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비율상으로는 5% 정도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네. 이 외국인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지만 이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경주나 강릉, 여수 등 다른 지역 관광지가 최근 들어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전주에 대한 관심이 좀 수그러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안에 있는 경기전은 유료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니까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고 입장권을 산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추이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이 경기전이 한옥마을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유료 시설입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이제 관광 지표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경기전 방문객이 89만 1천여 명으로 이 100만 명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네. 한 해 전보다 27%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7%나요. 예. 네, 김성균 협회장님.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한옥마을 인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구나. 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구나. 이런 거 느낍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 성수기 때는 예전과 다름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움직이는데 주중에 그 메인 도로, 그러니까 태조로 경기전 앞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보다는 거의 좀 없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은 옆에 5분 거리에 서학동 예술마을에 살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많이 느끼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 이거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게 실제로 체감을 하는군요. 네. 최영기 교수님. 네. 아까 박원 기자 설명을 했는데 네. 내국인은 많이 줄었는데 외국인은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 1,535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전주에 오신 분들은 불과 2~3% 수준입니다. 2~3%밖에 안 됩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관광 목적지인 한옥마을에 네. 2~3%가 왔다는 것은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박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공인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충분히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 17년 걸친 1년 통계와 2017년, 18년 1년 통계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SNS라고 있는 페이스북이 2016, 17년도와 17,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 키워드, 소위 페이스북의 이 인플루언서들이 전주를 언급한 것이 53.7%나 줄어들었고요. 많은 SNS의 키워드 검색에서 우리 전주가 전에 대비해서 5단계나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관광객이 줄어드시되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재방문객이 늘어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꼭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통계들을 보면 물론 이제 1,000만 관광객 시대라고 그러지만 국가에서 공인하는 관광 통계를 보면 네.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빅데이터 숫자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지만 해마다 한 8% 정도의 방문객이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국가의 통계를 믿어야 하겠지요. 네. 빅데이터는 사실 관광객의 이동 동선들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네. 또 빅데이터에서 카드는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인된 신뢰 있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네. 된다고 보고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관광객은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관광객이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가본 곳을 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다지 변화가 없으면 관광객들은 금방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가시는 그런 관광객들의 선택 행동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트램의 논의가 저도 환영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좋은 지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스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주 한옥 숙박 체인업 체험업 협회에 의하면은 어쨌든 1박 2일 이상 머무는 그런 체류형 관광객이 한 30%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체감적으로 한 30%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를 이제 갖고 있고요. 왜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라는 조사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할 수 있는 게 네.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이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따르면은 지금 이제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관광객 그 방문 비중은 굉장히 가장 높은데 만족도는 그 평균치 약간 이하입니다. 근데 특히나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그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좀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 문화 유적지보다는 즐길 거리, 놀거리 이런 네네.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광객들의 그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너무 복잡하다. 교통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다. 라는 것이 이제 아주 주요 그 불만족입니다.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없다. 이런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방문하게 하기 위한 정말 그 한옥마을의 원래의 그 멋스러움, 한옥과 한지와 또 그 한복과 이런 거에 그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너무 이 한옥마을에 집중된 이 인구들을 좀 펼쳐서 네. 예, 전주 전체를 뭔가 관광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전주의 어떤 높은 문화 수준을 관광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전주의 카페들이 정말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석 카페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다른 도시 같으면 뭐 군산 짬뽕이 거리 뭐 이렇게 해서 당장 이런 그 카페 지도를 만들어서 전주에 가볼 만한 카페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에 왔다가 이제 트램을 타고 저 이제 어디 가서 또 이제 카페에 가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펼치는 지금 이제 갱리단길도 잘 되어 있고 또 뭐 서신동 또 삼천동의 막걸리 거리도 있고 이제 여기저기 그런 또 사실은 전주에 맛집이 많은데 한옥마을에 온 사람들은 그런 맛집에 갈 수가 없어요. 네. 한옥마을에는 전주의 동네 맛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맛있는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지도도 만들어서 한옥마을에 오셨던 분들이 굳이 이제 한옥마을에 주무시지 않더라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관광을 펼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숨어 있는 명소를 개발하자. 뭐 예.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방 박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숨어 있는 명소들을 개발하는 것이 좀 떨어진다. 맛집 지도도 없다. 카페 지도 같은 것도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 교수님. 전주 한옥마을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 목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의 많은 관광 정책이 한옥마을에 집중되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을 그릇을 한옥마을로 한정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이것을 소위 관광객을 오실 분들을 담을 그릇들을 매력 명소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늘어나고 네. 또 특색 있는 우리 숨어 있는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또 찾으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램 제안을 예. 좀 확대한 개념의 맞습니다. 트램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위기의 원인이 이제 콘텐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트램이고요. 그래서 트램을 실제로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전주에 도입을 할 만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웅 기자께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여기 트램을 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다녀오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KBS 전주총국 취재진이 미리 이제 트램 선진지를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대표적 관광 도시입니다. 네. 이 남섬의 다른 관광지로 가기 위한 이 기점으로도 쓰이는 중요한 곳인데요. 이 크라이스트처치 도심에는 이 순환 코스로 관광 트램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정도의 18,000원이요?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 탑승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17개 정류장에서 2.5km 코스 안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 트램을 탄 이유로는 앞서 이제 영상물에서 보셨듯이 이 걷는 수고를 덜면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약 10km 안팎의 속도를 내는 이 트램을 타는 경험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전주시에서도 이 크라이스트처치 관광 트램을 좀 주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 데이 패스라고 그러죠. 하루 관광, 하루 이제 승차권 이게 네. 18,0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꽤 비싼 건데. 예, 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아마 국내에 들어온다면 좀 요금 체계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한옥마을에 도입되면 어떻게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국내에는 관광 트램을 운영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한옥마을의 어떤 정체성과 어울릴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램 도입을 결정한 전주시도 이쪽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큰 부분인데요. 결국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운영 형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냈을 때 이 정체성과의 조화를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청사진이 나오면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드니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했지만 지금 이제 트램을 2호선까지 늘려서 이 도심 교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램을 실제로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옥마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바깥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균 협회장님, 지금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부 순환 노선을 지금 뭐 용역을 발주해서 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실은
제가 여행객들을 아주 하루에도 뭐 여러 팀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여행객에게 이런 여행 패턴을 여쭤봐요. 그러면은 보통 경기전, 전동성당, 또 그다음에 남부시장, 야시장, 막걸리 거리 뭐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단순한 여행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옥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주변 인근에 매력적인 어떤 요소가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이분들이 실은 한 4시간 정도 걸으면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제 경기전 전동성당을 지나서 그다음에 동문거리 걷고 그다음에 아기자기한 자만 벽화마을 그다음에 천주교 성지인 치명자산 뭐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국립문화유산원 또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서학동 예술마을 그다음에 또 사계절 아름다운 전주천이 있잖아요. 전주천 산책하고 또 그다음에 풍남까지 걸어서 서서히 신압으로 걸어서 돌아가면 한 4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4시간을 걷는 분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단조로운 패턴을 트램을 이용을 한다면 관광 트램을 이용한다면 좀 더 풍요로운 여행 코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한옥마을 안에서의 트램, 작은 규모, 3km 내외의 작은 규모 트램, 뭐 괜찮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박웅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램의 역사는 사실은 유럽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트램이 성공한 지역들을 보면 순수하게 관광 트램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일반 대중교통의 그 기능과 관광의 기능을 같이 겸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km 정도의 노선, 이게 지금 보니까 내부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용역 중이니까 용역의 결과가 또 나중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공간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한옥마을 내의 어떤 이동성이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한옥마을과 어떻게 인근에 있는 새로 지금 곧 완공이 되는 전라가명이라든지 고사동이라든지 무형유산원이라든지 치명자산이라든지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같이 아우를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라면 저는 트램을 지금 저 기린대로나 충경로 팔달로, 전주천 서로 이렇게 해서 안보다는 바깥으로 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램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새로운 시도는 환영합니다. 아마 이제 트램이 도입되면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될 것입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편의성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트램 자체가 우리 전주가 탄소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 그러면 그 자체를 탄소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파급 효과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우려되는 점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편리하게 빨리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더 오래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는 사람이 서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되는 것이 태조로와 은행로의 현재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트램이 들어가면 이 혼잡도 밀집도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바깥으로 한번 빼는 노선을 구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안을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램이 트램 자체도 콘텐츠지만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램을 이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km로 이렇게 한다라는 안은 그냥 이제 관람 열차를 만드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궤도 운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1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으로 그냥 풀로 그 3km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하면은
대도시 같은 데들은 이제 지하철 전철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주는 전철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규모나 그런 이제 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경전철을 또 시도를 했지만 그것 역시 또 뭐 5천억, 7천억 이렇게 되고 뭐 또 민자 60%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추진을 못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램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이면서 비용은 한 3분의 1, 6분의 1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 같은 도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하철과 경전철을 대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런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 트램을 건설을 하게 되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60%의 예산을 갖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그 이제 한 700만, 연 700만 정도의 어떤 관광객이 오는 그런 시의 경우에 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에서 네. 도시철도법에서 주는 60%뿐만 아니고 20%를 더 지원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전주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금 설계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한옥마을을 지나는 그런 구도심과 또 이렇게 대학교 이제 전북대 또 전주대 전주교대를 잇는 어떤 그 신도심을 잇는 이 도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km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10km를 하더라도 이제 전체 예산이 2천억이면은 그 중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이제 60% 1,200억이 오고요. 네. 만약 관광진흥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 400억이 더 오기 때문에 전주의 입장에서는 400억만 가지고도 혹시 이제 전북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할 수 있으면은 200억만 가지고 또 이제 먼저 1차, 2차로 해서 1차는 한옥마을 쪽으로 오는 거, 뭐 2차는 네. 신도심 쪽으로 하면은 그거를 또 분산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대중교통이면서 동시에 이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을 전주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주시에서 트램을 이제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전주의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전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용역 결과를 그러니까 이 처음에 구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안에서 3km 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관광과 교통 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트램 중에서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그냥 아주 무가선으로 해서 네. 배터리에 의해서 이렇게 30몇 킬로를 가기 네.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고풍스러운 이런 트램도 있고 아주 이렇게 신형 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쪽에 오는 것은 이렇게 고풍스러운 트램이 가도록 하고 신도심 도청 쪽으로 가는 것은 이 이제 아주 현대적인 이 트램이 가게 하면 이 자체로서 굉장히 콘텐츠가 될 뿐만 아니고 전주시의 어떤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웅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주시가 이제 정부의 트램 사업 공모해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트램 사업을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하기로 한다 하면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네.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공모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전주가 충북 청주와 함께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네. 이 최종적으로는 부산이 선정돼서 지금 부산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시가 사실 선정 가능성을 처음부터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램 도입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경험 쌓기 차원에서 이 공모에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현재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쯤에 그 윤곽이 드러나면 착공이 빠르면 21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에 한옥마을에 관광 트램이 모습을 드러내고 만약 이게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전국에선 최초로 관광형 트램이 이제 전주에 정찰하게 되는 겁니다. 아, 관광 트램은 우리나라에 다른 지역은 없군요. 예, 아직은 도입된 바가 없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것은 뭐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사시는 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균 협회장님.
지금 뭐 그 안에서 뭐 주차난도 있고 교통 체증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트램까지 세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우려 전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트램이 들어서서 트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이렇게 확보한다면 그런 우려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민간 협의체가 저희 그 예술마을에도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네. 또 한옥마을에도 한옥마을 보존 협의체라고 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와 그런 협의체 간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교통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옥마을 그 남동 쪽에 있는 한옥마을 그 대성주차장이 좀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도시 전체의 트램을 이렇게 그 확대를 한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내부 순환도로 또 그 한옥마을 외부에도 노선을 깐다면 저는 좀 자연과 더불어서 전주천도 보고 또 바람 쐬는 길도 이렇게 편안하게 달려올 수 있는 트램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트램도 좀 멋있는 어떤 경관을 확보하는 트램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은 그런 고민을 빨리 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런 거는 행복한 고민이다. 그럼요. 일단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옥마을은 전통미를 가장 자랑거리로 네. 내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램은 서구적인 것이고 모던한 건데 이게 잘 어울리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트램을 외곽으로 제가 좀 한옥마을의 외곽으로 노선을 짜자는 말씀이 네.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가능하면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선들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네. 말씀이고요. 네. 또 하나 요즘 그 시내 곳곳에 카카오 바이크가 곳곳에 놓여져 있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네.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시스템이 도입되는 이 시점에 과연 트램이 최적아닐까? 그런 고민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두발 자전거기 때문에 노인 어른분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 탈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세발 자전거 타듯이 예. 좀 큰 세발 자전거를 공유형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그건 뭐 대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주 시내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공유형 교통수단을 한옥마을 내에 친환경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저는 그게 꼭 트램이 되면 그것이 없어야 하고 트램 대신에 이거보다는 이게 저는 같이 합쳐져서 같이 소위 협력적으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을 돌면 외곽순환을 돌면 외곽순환에서 내려서 방금 말씀하신 지명다산이나 대성동의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그런 공용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새롭게 도입되는 관광 교통 수단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철도기술연구원이라고 그러셨죠? 그쪽에서 아마 이 트램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 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전반적인 전주의 관광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떠한 환경들이나 대안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박주현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예산을 예. 정부에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옥마을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확대해서 한 10km 정도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1km에 얼마? 지금 200억이나 된다면서요? 1km에 이제 200억을 하면 10km를 하게 예. 되면 2천억이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60%를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받게 되면 1,200억을 중앙 정부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기금 제가 이제 법 발의한 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시하고 협력해서 이걸 반드시 이제 관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철이 되면 20% 400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400억만 가지고 10km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3km를 하기 위해서도 한 400억이 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 전주 전체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다른 전주의 곳곳에 이렇게 거점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수단을 갖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km라는 공간은 더구나 이 3km가 이렇게 길게 한옥마을이 길게 뻗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네모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운송 수단을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여기를 뺑뺑 도는 어떤 트램이라는 것은 저는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비용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그 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하지만 동시에 어떤 관광의 목적을 가진 이런 것으로 이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전주는 정말 우리가 식품 또 문화 복지 이런 엄청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네. 이 문화라는 것을 컨텐츠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석 카페도 말씀드렸고 동네 맛집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컨텐츠도 갖고 와야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방시혁이 부모님이 전주 분이시고 또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 고향에 이제 큰 이제 별장을 지어서 방탄소년단이 여름마다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연습하고 거기에 이제 전주시는 콘서트 홀을 하나 만들어줘서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이제 전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전주 오는 김에 한옥마을 한번 들러서 자, 트램 타고 한옥마을에 와서 한옥마을 쭉 걸어 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트램 타고 또 방시혁 별장에 와가지고 이 그 방탄소년단의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뭔가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제 트램을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확장성 있게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이때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지역의 버스, 택시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사실은 실패한 경우들이 대중교통의 들과의 어떤 협업이 안 돼서 실패한 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선을 짤 때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램을 막 여기저기 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도시 철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저는 이제 10km를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옥마을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전주역에서 바로 한옥마을로 가게 되면 또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노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도 이런 트램을 깔므로 해서 전주 전체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어떤 효과 이런 거로 이제 잘 설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뭐 과도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뭔가 그 합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웅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한옥마을 물론 중요하죠. 전주에서 아주 중요한 관광지고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 중요하죠. 근데 전주 안에서도 또 전라북도 안에서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한옥마을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이 2010년대부터 국내 대표 관광 콘텐츠로 떠올라서 전주가 이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옥마을 말고는 전주에 이제 보고 즐길 게 없다는 평가도 많이 있고 이 때문에 뭐 숙박을 하면서 머무는 도시가 아닌 하루 정도 스쳐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한옥마을 트램도 사실은 이 장밋빛 전망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집중화, 또 상업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또 트램이라는 대형 투자가 과연 옳은 방향이냐 하는 시각도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영상물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관광 트램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없고 아직 그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어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좀 협업해서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해도 10억이고요. 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이제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민간 사업자가 전주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관광 트램을 운영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민간 투자자들이 이 전주시의 계획에 호응할지 또 얼마나 공모에 참여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만약 등장하지 않는다면 전주시가 또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막대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또 현실적인 과제까지 함께 생각해봐야 한옥마을 트램이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거는 네. 이제 궤도 운송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민자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궤도 운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옛날 이제 월미도의 그 은하레일 이게 이제 정말 11년간 막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을 뿐이어서 궤도운송법이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세 량 이상을 못 타게 하고 속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는 특별 승인을 받아서 그런 제한을 이제 풀려고 할 텐데 또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또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고 나서 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차피 그냥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제대로 만드는 거나 시간이 그냥 같아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너무 한옥마을에만 모든 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램을.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추가로 이건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 또 있습니까? 최 교수님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트램 도입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적절한 아까 크라이스트처치가 18,000원을 받는데 전주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그것이 사실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램 도입 한옥마을이 콘텐츠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트램 외에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규모 회의나 전시회 이런 것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옥마을에서 사시면서 내부에서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균 대표장님. 보통 이제 한옥마을 내부에서는 제가 자세한 거는 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옥마을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서학동 예술마을에 거주하면서 실은 한옥마을에서 할 수 없는 또 서학동 예술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행사, 전주 국제 사진제도 이번에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갤러리길에서 주최하는 쿤스트 서학이라는 행사도 저희가 또 전국 행사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새로운 체험거리, 예술 체험거리나 또 유일한 또 그 정체성을 담은
그 아트 상품을 만든다던가 네. 아니면 그 우리 고유의 어떤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저희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은 또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제 한옥마을 옆에 살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실은 제가 여러 관광객들을 접하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친절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건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한옥마을의 본질로 맛과 멋, 그다음에 한옥의 그 기본적인 패턴을 실은 그 과한 상업적인 형태로 변질되지 않게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트램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서로 결속이 된다면 너무 좋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한옥마을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김성균 팀장님께서 이제 친절 얘기하셨는데 네. 한옥마을 아까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전북본부 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친절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런 공방에서 정말 예쁜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정말 친절하게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큰 굿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네. 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좀 빛을 발하게 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한옥마을이 이제 경기전이 이성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단숨에 만들어 버린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향교가 있고 그 옛날 마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여기가 저는 그 한국에서 유교 문화의 어떤 좀 그 보존지 내지는 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륜이 좀 많이 무너지고 해서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산당 간부에게도 유교와 신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게 이미 다 옛날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유교 교육의 어떤 중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한옥마을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국제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중국 산동성하고 좀 교류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 얘기가 중국 사람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중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트램을 한옥마을 내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매한 정책입니다. 걸어가면서 정취를 느끼는 관광지인데 한옥마을 관광의 멋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옥마을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으로 겸해야 됩니다.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나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전통을 모티브로 한 한옥마을은 도로의 구조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작은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거기다가 트램까지 설치하면 복잡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박주현 의원님부터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전주가 문화의 도시, 전주가 문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 문화를 활용해서 어떤 전주의 먹거리 또 일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트램이 이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트램을 만드는 것이 한옥마을 활성화에서 더 나가서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네.
그 유엔에서 2030년까지 목표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 11번째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사실은 그다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야 하고 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저는 회복되고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한옥마을 내에 문화시설들이 많습니다만 7곳 문화시설, 최명희 문학관부터 시작 소리문학관, 문화관, 부채문화관 이쪽에 체험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불과 3만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 5천 명, 3만 7천 명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주의 본질적 가치. 근데 지금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 상품화되는 수단적 가치로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의 가치 명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양보다는 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은 재방문객들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전주 한옥마을의 7곳에서 체험하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한 문화라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과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0.3%, 2, 3%밖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객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봐야 될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관광 목적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 기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사실 오늘 전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관광 트램을 먼저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으로 전체 교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 실패를 한다면 그만한 후폭풍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년에 계획이 좀 구체화된다면 어떤 시민사회 여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실제로 지금 시청자 의견만 해도 찬반이 좀 격렬한 편인데 과연 한옥마을이 진짜 필요한지 그 뒤에 전주역, 구도심을 연결하는 어떤 노선을 도입할 때 이게 과연 또 택시 사업자, 또 버스 운송 사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의 수요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전주 자체가 사실 교통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또 버스와 택시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가다듬어야 전주형 트램이 좀 성공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만약 실패를 한다면 이 트램 같은 경우는 걷어내는 데도 또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도입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요. 그래서 어떤 전국에서 좀 실패 사례가 남지 않도록 또 도입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좀 남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균 대표장님 정리 발언 해주실까요? 네, 지금 1,000만이 넘어섰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관광 트램이 들어서면 그 배가 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지금 현재에도 한옥마을 안에도 전체가 번화한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주된 거리 몇 곳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인데요. 한옥마을 이 골목 저 골목이 관광객으로 좀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공간들이 되고 또 한옥마을 이외에도 자만벽화마을이라든지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든지 또 이제 복원되는 전라가명이라든지 이런 곳곳이 각각 그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더 연구하고 계속 지속성 있게 발전이 돼서 이 관광지를 보고 1박 2일로는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또 재방문해서 또 다른 어떤 매력적인 전주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주가 되기를 원하고 실은 저도 다짐을 하는데 그런 전주가 되려고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을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죠.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도 그래서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한옥마을이 위기를 넘어서서
1,500만, 2,000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